삼성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어제 30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최근에 급락장에서 벗어나는 듯 싶었던 코스피가 오늘 또다시 1%대로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진정되는가 싶었던 외국인들의 매도도 오늘 대량 출회가 되면서 16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상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샘플러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점검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과 함께 실시간 전화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02-3153-2613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자세하게 내용을 남기실수록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하나세투에서 삼성 SDI 레포트를 발표했습니다. SBL 지분 인수 가정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시와의 결별을 통한 SBL 잔여 지분 가능성이 이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20일 보시와의 결별에 따라 자회사인 SBL의 지분 100%를 삼성 SDI가 인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신문 기사화되면서 주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의 우려는 잔여 지분 인수에 따른 삼성 SDI 현금으로 악화 가능성과 그리고 보시와의 결별에 따른 SBL의 독자적인 생존 가능성, 그리고 SBL 인수에 따른 삼성 SDI 실적의 악화 가능성이 집중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삼성 SDI는 신문 기사와 같이 삼성 SDI SBL 잔여 지분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삼성 SDI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가 조정 시 이제 적극 매수를 권유한다라는 레포트였는데요.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쓸데없는 이벤트에 따른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SBL의 2011년 말 기준 자본 총계는 2,135억 원입니다. 초기 4천억 원의 자본 규모로 출발했지만 연구개발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자본이 잠식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적자 누적이 불가피함을 고려한다면 잔여 지분 인수 규모는 1천억 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 말 기준 삼성 SDI 보유 현금성 자산 7,577억 원 고려 시 삼성 SDI 자금 악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SBL은 삼성 SDI 배터리 기술과 그리고 보시의 자동차 부품용 패키지 기술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전기전자용 패키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용에 한해서만큼은 보시의 기술을 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시와 결발한다 하여도 삼성 SDI 보유 패키지 기술을 통해 자동차용 패키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잔여 지분 인수에 따라 당면한 SDI의 수익성 악화는 연간 캐펙스 1천억 원 추가 그리고 분기별 지분법 손실 100억 추가입니다. 400억 원의 순이익 감소는 연간 EPS 890원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고 SDI의 2012년 예상 EPS 9,687원 대비 약 8.3%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7월 1일 합병 예정인 SDC의 수익 구조 역시 LCD 흑자 선언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예정되어 관계사 간의 지분법 손익은 서로 상쇄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EPS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삼성 SDI 투자 포인트는 2차 전지 부분의 영업이익 개선과 그리고 7월 1일 합병 예정인 SDC의 지분 가치 평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벤트성 이슈에 따른 주가 하락은 삼성 SDI 투자 포인트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하나네트에서 레포트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2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실리콘업소입니다. 국내 최대 패블리스 업체로 실적 턴어라운드 중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설계하는 국내 1위 패블리스 업체입니다. 주 거래소는 LG 디스플레이로 2011년 전체 매출의 71%를 차지합니다. 실리콘웍스는 DIC 공급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T콘, 그리고 PMIC 등 하이테크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날로그 IC 부분 매출 확대도 추진 중입니다. 저가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통신 인프라 보급이 본격화됨으로써 올해부터는 태블릿 PC와 노트북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각각 55.6%,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선 다변화와 그리고 제품 다각화로 매출 성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애플향 매출은 올해 42.5% 성장하면서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발 금융위기의 먹구름과 그리고 함께 아이패드 내 점유율 감소로 실리콘웍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과연 아이패드 모멘텀이 끝난 것일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분명 애플향 매출 성장 둔화는 우려요인이지만 거래선 다변화와 그리고 제품 다각화로 실리콘웍스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센티멘트 부각으로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해서 목표 주가는 32,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SL입니다. 자동차 램프의 절대 강자라는 제목인데요. SL은 글로벌 GM으로의 고객 다변화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램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SL은 2011년 비현대차 그룹 매출 비중이 30% 수준으로 국내 부품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객 다변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테네시 공장에서의 GM향 매출 증가를 통해 장기 성장성 또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SL의 현대차 그룹 내 점유율은 모비스의 램프 사업 확장에 따라 점차 축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테네시 공장에서의 GM향 램프 매출 성장을 통해서 상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확보한 GM향 수주를 통해 테네시 공장 매출은 2011년 1,400억 원 수준에서 2015년 3,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SL은 2013년까지 북경 및 테네시 공장 램프 캐파를 증설을 하고 2014년 초 폴란드 세시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캐파 증설에 따른 초기 가동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2014년부터 본격적인 마진 개선이 기대됩니다. 현재는 장기 성장 구간의 초입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는 레포트를 냈고요. 목표 주가는 29,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삼성 SDI, 실리콘웍스, SL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양순모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먼저 전화부터 한 통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연결이 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세요? 아유, 서울 중곡동이요. 중곡동이세요? 예. 예, 최근에 어떻게 장 대응 잘 하고 계신가요? 아,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예, 하루 종일 장 보고 있으면 한숨만 푹 나오더라고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속을 썩여서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그런데 KB 케미칼 예.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가지고요. KP 케미칼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아, 15,350원에 20%요. 15,350원에 20%요? 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요. 한 달 전쯤 매수가 된 건가요? 예. 예, 그때 매수를 하셨고요.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더 내려갔네요. 예, 어떻게 종목을 고르게 되셨습니까? 아이고, 합병한다 그래가지고. 예, 아우, 좀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예. 혹시 나는- 기준으로 정해놨던 손절가라든지 목표가가 있으세요? 아, 현재까지 잘 모르겠고. 예, 아, 또 올라가도 또 못 팔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 예. 어떻게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거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팔까. 손절하고 팔면 안 될까. 놔둬도 될까. 그걸 궁금해가지고. 예, 저도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손실이 난 종목이 있으면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팔고 수익 날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또 손실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참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올 수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예. 가격대만 오면 얼른 팔아버리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 또 말고 딴 건 더 심해가지고. 예, 이거 하나도 빨리 처리 좀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예, 지금 말씀 들으니까요. 굉장히 다급하신 것 같은데 KP케미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봐 드릴게요. 이보다 더 많이 빠졌을 때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매수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건지 알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최병원 예. 전문위원께 여쭤볼 거고요. 예, 들어보시고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또 전화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예. 자,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뭐 KP케미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종목들이 대형주들은 대부분 다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고요. 또 막판에 가서는 중소형주들마저도 무너지면서 지금은 모든 종목들이 다 약세를 좀 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어떤 수급의 개선이나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등 이슈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 자체가 굉장히 적어져 버린 상태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거래소 중대형주들이나 옐로우 칩들의 진행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큰 변화를 큰 변화를 가지기보다는 계속 조금 오르고 또 다시 조금 내리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더 지속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매수가가 아주 높으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물려 계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좀 기다리셔도 될 듯 합니다. 좀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 가격이나 16,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좀 더 빠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최근 투자자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 주시는 것도 그거거든요. 사실은 대형주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굳이 그 대형주를 매수를 하는 이유가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적고 반면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떨어지면은 또 기술적인 반등도 좀 확실하게 나타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상식선에서의 틀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개별 테마주나 개별주보다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종목을 좀 한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특징을 많이 갖고 그 종목들로 공략을 하시는데 최근의 시장의 진행이나 종목의 진행을 보면은 대형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따지자면은 개별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은 차라리 반등을 할 때는 강하게 반등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구조를 당분간은 벗어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것이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수급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기관들도 매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메이저들의 매매 대응이 적극적인 매수로 바뀔 때 종목들도 탄력을 받고 대형주들이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요번에 반전을 좀 주면은 정리를 좀 하시고 우선은 좀 덩치가 더 작고 탄력이 좀 빠른 종목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좀 하시다가 수급이 바뀌면은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장기적인 하락에서 오랫동안 물려 계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매수가나 아니면은 수익이 나는 정도는 충분히 대응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이후의 대응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한 가격 부분까지는 올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KP케미칼 잘 들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이 있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고 또 전화 받겠습니다. 현대제철인데요. 9만 원에 20%를 사셨습니다. 자꾸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요. 하나공사육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현대제철뿐 아니라 포스코까지 철강주 흐름 좋지 않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예상보다 철강 시황이 좀 많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코스피 증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원래 시장의 주도주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뭐 자동차 그리고 뭐 IT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전차 군단이라고 해가지고 또 지수를 또 컨트롤을 해주는 주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시장에 꾸준한 지금 수급 주체가 없다라는 점은 일단 시장에 좀 부정적인 요소로 좀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일단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뭐 철강 업종의 뭐 일단은 대표적인 주다라고도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뭐 철강 가격에 대한 일단 수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서도 일단 뭐 중국 쪽에 있는 철강 제품들이 이제 뭐 국내에 또 들어오고 있어서 또 철강
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가지고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철강 쪽에 대한 업황 쪽을 본다면은 일단 뭐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아마 이제 많은 수요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극동 아시아 쪽에 대한 이런 자동차 생산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 건설 쪽에 대한, 오늘 또 건설주들이 좀 그 상승이 좀 두드러졌었는데, 오늘 건설 쪽에 대한 이런 투자 회복도 마찬가지로 철강 가격에 대한 인상권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또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저는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다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20% 정도이시기 때문에 이 종목 20%를 전부 다 이제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시고 계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들이 꾸준하게 하루에 대한 기준으로 한 2천억 이상의 순매수 규모가 2일 연속 발생이 됐을 때,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8만 4천 원짜리를 회복을 했을 때, 오히려 지금 계속 떨어지는 쪽에 계속 밑바닥에 물을 붓지 마시고요. 오히려 8만 4천 원을 회복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연 2일 이상 동안 매수세를 좀 보여주었을 때, 그때 한번 또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또 9만 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 11만 원 수준까지도 단기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싶습니다. 한번 보유에 대한 의견 제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제철 지금 팔지는 마시고요.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싶을 때 그때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이번에 SK바들입니다. 14만 8,500원에 10%를 사셨는데요. 매수 단가를 얼마로 낮추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예, 지금 사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저점을 꼭 깬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지금의 차트 형태가 과거 이제 8월 달에 우리 시장이 크게 한번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번번이 2000포인트를 못 넘고 결국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버린 형태, 즉 N자형 하락이 중장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 리만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전반적인 무작정 보유가 사실은 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그대로 또 들고 가자니까 좀 불안한 요소도 많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수 자체가 더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이중 바닥을 다지는 형태로 지금 시장이 바닥을 잡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의 진행은 좀 더 반등을 좀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2만 원권 이하의 이 가격대는 추가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빠져나오시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1만 9천 원이 종가인데 여기서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어떠한 형태든 반등 포인트가 잡히게 되는데요. 그 반등이 나올 때 뭐 12만 5천 원이 됐든 13만 원이 됐든 아니면 그 이하가 됐든 간에 추가 매수분에 대해서는 짧게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전략을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는 좀 더 반등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정리 타이밍을 노린다든가 이런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평균 단가는 낮추지만은 물량은 그대로 가져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한 13만 원권 정도, 아니면은 한 13만 5천 원권,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는 궁리를 한번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시장이 약하면은 사실은 13만 원도 쉽게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전혀 희생을 안 하고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을 이미 굳힌 이상은 짧게라도 치고 빠지고 대응을 하는 형태로 가셔서 최대한 높은 자리를 노리시는 그런 형태로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니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이나 대응 방식을 한번 참조를 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로켓 전기. 로켓 전기요? 예, 얼마에 몇 % 사셨습니까? 9,990원에 10%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 원에서 10원 모지란 예. 9,990원 맞으시죠? 그 사고 1,400원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내려간 거예요. 사신 지가 꽤 오래 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 뭐 쓰나미 그거
저기 했을 때 예. 아들이 그게 뭐 좋다고 그래갖고 사라 그래서 사갖고 계속 빠진 거 그냥 들고 있었어요. 예. 지금 5,000원대도 깨져 있습니다, 예, 예, 주가가. 지금 거의 뭐 절반도 아. 더 많이 손실을 예. 보고 계신 건데요. 예. 그래도 다행인 게 비중이 많지가 않으셔서 예. 대응하기가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좀 손절가는 놓치셨어요, 확실히. 아, 그랬어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아유, 그러니까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저기 있는데 이미 손절할 때는 지나가고 예.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좀 팔을까 아니면 지금 당장 저기할까? 오늘 전문가님이 지금 당장 팔라고 하시면 응. 파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죠 뭐. 예.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세요? 예, 다른 종목도 갖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좀 수익을 보고 계신가요? 다 그냥 예. 많이 하질 않고 한 9일 테러 전에 한 6, 7년 했었어요. 아, 그러다가 예. 이제 쉬고 안 하다가 요즘 계좌가 있길래 그냥 하는데 아유 안 좋은 것만 갖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세요? 예. 시청자님, 로켓 전기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고 응. 하루 거래량도 많지 않은 종목인데요. 예.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은 뭐 대형주라고 다른 하는 소위 종목. 우량주 하시나요? 아 한국카본 한국 카본 있으시고요. 그것도요 7천 얼마에 샀는데 그것도 예. 7,200 얼마인가 사갖고 한 저 봄에 예. 한 3월 달인가 그때 올라왔길래 일부는 팔고 한 20% 가고 있다 10%는 팔고 10%는 그냥 한국 갖고 카본도 있다가, 예. 지금 한 7,200원대 10% 내려와요. 들고 내려온 계시고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 한숨 푹 쉬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음. 저희가 좀 도움이 됐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말이에요. 양승모 전문위원께 여쭤볼 건데요. 네. 오늘 궁금하시다고 한 로켓 전기랑 응. 한국 카본도 함께 좀 진단이 된다고 예, 하시면 예, 같이 예. 봐드릴게요. 아 예. 예, 잘 들어보시고요. 예. 전문가들의 의견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판단은 또 본인께서 하시는 거니까 현명하게 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양승모 전문위원님. 네, 한국 카본도 같이 괜찮을까요? 네, 한국카본도 같이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은 근데 그 로켓 전기만을 보면은 일단은 뭐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워낙에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그 시장에 놓여진 그 거래량 대비로도 상당히 많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차트가 빠진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재무제표상 보더라도 일단은 빠지는 이유가 보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 로켓 전기라는 회사는 일단은 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판가에 대한 이런 하락도 있었고 또 원가 부담, 그러니까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진 회사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뭐 2009년도부터 차트가 지금 상향 조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일단은 회사에 대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일단 시도가 일단 회사 쪽에서도 보여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은 그 로켓 전지는 1차 전지에 대한 경우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1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은 일단은 경쟁에 대한 이런 심화 구도는 일단은 기정사실이겠고 또 이대로는 버텨서는 계속 지금 뭐 진보되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후퇴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려면은 일단 새로운 거래선을 확보를 하거나 혹은 또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또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종목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분적으로 일단 잠정적인 부분들은 좀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서도 지금 다행인 것은 비중이 10% 정도이시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가 매수를 만약 고려를 하신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은 한 6,000원 선까지는 일단은 받는 탄력이 좀 붙어줄 수 있다라는 그 의견을 한번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워낙에 지금
뭐 대형 우량주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겠지만서도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급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또 유럽발 악재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밀려내려고 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개별주도 좀 같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워낙에 또 거래량이 없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6,000원에 대한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한 6,000원 선에서는 일단 뭐 지금 저평가된 그 우량주도 많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쪽으로 좀 이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도 한 7,000원 수준대에서 잡으셨다라면은 지금 상당히 또 좀 많이 심란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기존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저항이 되어졌던 자리들, 그러니까 저항이 되어졌던 자리들을 이제는 지지로 탈바꿈이 되면서 일단 주가가 다시 한번 바운딩 자리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한국카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종목이 평균적인 거래량이 지금 10만 주 채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카본이 갖고 있는 신용 비율이 약 한 1.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대비로도 지금 신용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놓여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또 7,700원에 대한 매수가를 들고 계시다면은 이 종목도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 되신다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고려를 좀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쪽으로 한번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500원 기준으로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좀 가능하다라는 좀 이견을 드리겠고 다만 지금 워낙에 거래량이 없고 또 변동성 상당히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단통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좀 분할 매수로 좀 매수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한 6,500원 수준까지 좀 내리시면서 6,500원 구간대에서는 일부 이제 추미한 물량들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단계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7,000원 수준대에서는 아마 차익 실현하는 쪽이 어떤가 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들고 계신 두 종목을 함께 봐드렸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 이번에 문자 참여자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건설주들이 강하게 올랐었는데 삼성물산이 문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또 1% 정도 빠졌습니다. 7,74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데요.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위원님. 예, 지금 그 매수가가 77,400원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주가가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얼마를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얼마에서 밀려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응책을 달리 가는 게 맞고요. 우선은 72,500원 정도가 사실은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의 돌파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한다라면은 반등 자체가 애초에 약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매수가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거기를 돌파를 좀 해준다라면은 어쨌든 간에 낙폭을 상당히 줄이면서 손실폭을 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반전을 기다리기는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추격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유를 하고 기다려보는 것이 낫다라는 입장이고요. 위치 자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무작정 반등할 때 계속 들고 가는 형태보다는 반등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돌파를 해줄 것인가, 어디까지 올라가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전 줄 때 강도에 따라서 손실을 좀 많이 보더라도 정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추가 상승을 노릴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가가 72,500원이니까 여기를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양승모 전문위원께서 보실 종목은 DK락입니다. 10,00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요. 0794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네, DK락을 보면은 최근 뭐 작년 2011년 8월 달부터 안 좋은 장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DK락도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쪽에 좀 포함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영업적인 이익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인 매출 꾸준하게 회사가 발전되고 있다라는 이런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밴드권을 좀 여유 있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들이 많이 다소 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변동성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DK락도 일단은 밴드권을 좀 여유 있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인 추세적인 이탈은 나온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중기적인 흐름을 단기적인 차트에서는 일단 벌써 매도를 해야 된다면 벌써 해야 됐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긴 이제 중장기적인 그 밴드권을 그려놓고 본다면은 일단 아직 전체적인 추세 이탈은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 그리고 또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일단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평가를 해드리겠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기준으로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시점입니다. 지금 DK락 같은 경우도 비중이 한 30% 정도이신데 이 종목도 이제 추가적인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현재의 포트만 비중만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일단 8,500원 손절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불안해서 이제 포트에 대한 부분을 좀 비중을 좀 조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때는 10,000원 수준대에서는 지금 현재 매수가 자리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상승 시너지 혹은 모멘텀을 일단 탄력을 받아야지만 일단 주가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일단 단계적인 목표가는 11,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자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세 번째는 남자분이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여보세요? 예, 어디서 연락을 주시는 겁니까? 충남 천안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충남에서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GS라고 정유주를 들고 있습니다. GS요? 예, GS를 얼마에 몇 % 사셨어요? 주식은 65,000원에 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65,000원에 65%요? 예, 많이 떨리시나요? 긴장이 되시나요? 전화 연결이 돼서? 아니 크게 긴장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니시고요. 예,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까요? 65,000원에서 제가 매입을 해가지고 72,000원대에 한번 팔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 전화드렸거든요. 72,000원대 팔 기회를 놓치셨다는 건 이 주식을 보유하신 지가 거의 6개월 이상 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좀 오래 들고 계시네요. 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를 정하고 손절가를 정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또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GS를 65,000원에 사셨다고 하셨고 오늘 종가가 53,800원이니까 그래도 손실이 꽤 크신 상태고요. 비중이 또 많으세요. 예, 적절한 판단을 지금부터 내려드릴 텐데요. GS 말고 다른 종목들도 들고 계신가요? 다른 종목들은 SKC를 들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SKC는 어떻게 좀 수익이 나고 계십니까? 조금 수익이 났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 다행이네요. 예, GS 저희가 그럼 지금 바로 봐드릴게요. 들어보시고요. 예,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곤 의원님. GS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약 한 달 이상 주가의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아무래도 이제 화학주들의 실적 악화나 그다음에 전망치 불확실성 때문에 수급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고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유주들도 마찬가지고 또 순수 석유화학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화학주들이 상황이 좀 안 좋고 실적 악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정유주나 화학주를 봤을 때 실적 악화되는 속도보다도 주가의 하락이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럼 쉽게 말하자면 결국 너무 과하게 주식을 뺀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차익 실현에 대한 개념도 많이 더해지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화학주가 그렇게 하락을 과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을 할 만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단기간에 상승을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화학주나 정유주들의 상승 자체가 바로 한 번에 나오기는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제 판단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억울하시더라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손실을 좀 보고라도 매도 대응을 좀 한다든지 비중 축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시다라면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보유는 아무래도 업황이 돌아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 조선주들이 업황이 한참 살아나다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데 있어서 한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물론 뭐 반드시 2년이 걸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미 하락을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보유를 하실 수만 있다면은 저는 뭐 종목들은 내용이 좋고 또 GS도 뭐 GS 칼텍스가 사실은 그 GS 그룹의 캐시카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요.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종목이 바로 급변동을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관계로 단기 대응을 원하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축소를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전략을 짤 것인가 중기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요소니까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 진단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팔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성향에 맞게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GS 받으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국선제 보겠습니다. 한국선제를 3,5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한 30%로 비중이 적지 않으신데요. 오늘 이렇게 손실 크게 보신 분들이 문의가 많습니다. 봐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한국 선제를 보면은 약 한 30%에서 한 40% 정도 그 손실일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대부분 뭐 최근 들어서 뭐 3월 달부터 지속적인 시장의 조정 때문에 일단 대형주를 사실상 제외하고는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냥 버티고 있었다라면은 한 30%에서 40% 정도는 평균적으로 아마 손실이 발생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한국선제는 저는 보유에 대한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졌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일단 거래량이 없이 진행됐다는 점. 일단은 이 점은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역시나 일단 회사에 대한 주당 청산 가치를 보더라도 일단은 주가의 그러니까 뭐 어떤 악재에 인해서 주가가 한번 빠진 것이지 사실상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다시피 일단은 추세대를 크게 이탈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 자리에서 이제 차트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 급반전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서서히 이제 바닥 구간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 시장에서는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좀 거래량 없이 그리고 주가가 계속 밀렸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뭐 주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지만 한 2,100원짜리에서는 좀 강력한 지지 구간대가 일단 놓여져 있고 현재 지금 뭐 현재의 자리로만 보더라도 일단 현재 그 2,15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PBR 1 기준으로도 지금 주가는 일단 청산 가치를 일단은 좀 더 하회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보유에 대한 좀 의견을 잡아드리겠고, 다만 지금 한 2,900원짜리에서는 일단은 1차 매물에 대한 저항 구간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거나 좀 매도에 대한 고려를 하신다라면은 저는 2,900원까지 일단은 계속해서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2,900원 자리에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샘플러스에 전화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 선제 봤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11% 가까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니까요. 모회사죠. 대한전선이 전량 갖고 있는 물량을 매각한다, 이런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은데요. 최병금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분께서 사신 가격대를 봐드릴게요. 예, 대한광통신은 2,550원에 20%를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옵토매직으로 주가가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던 종목인데요. 예. 어쨌든 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장이 약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특이하게 좀 종목이 한두 개씩은 강세를 계속 유지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대한광통신도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대한전선에서 그동안 뭐 사실 대한전선이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팔아치운 매각 자산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쪽도 결국 지분을 매각해서 어쨌든 간에 현금 확보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매각 대상인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돼서 뭐 M&A라든지 아니면은 또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내일까지 좀 더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현재 꾸준히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좋습니다. 다만 평상시의 주가 모습을 보면은 거래가 별로 변동이 없고 거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은 단숨에 어떤 급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듯해요. 내일 이후부터는. 그래서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오면은 지금으로서는 좀 짧게 대응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2,750원에서 2,800원 정도 도달하면은 짧게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다시 눌림목에서 재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유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신다면은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밀릴 때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 관계로 올랐을 때는 팔고 밑에서 다시 접근하는 이러한 대응이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디오요, 디오요. 디오. 예, 디오라는 종목이고요.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한 300원에 40%. 1,300원대 사셨어요. 예, 최근에 매수가 된 겁니까? 예, 한 달 정도쯤에 매수를 예, 하셨나요? 5월 초에. 이달 초쯤에 하셨고요. 예, 예. 40%면 비중이 적지 않으신데 어떻게 이 종목을 선택하셨어요? 뭐 실적도 좋고, 예. 뭐 인프라트, 응? 뭐 7월 달에 응? 그 노인네들 저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또 그런 저기도 있고 해서 사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가격대에서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좀 주가가 떨어져서 걱정이신가 봐요. 예,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어느 정도, 뭐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예.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거래는 좀 길게 시간을 두고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예, 그러세요.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시고요. 예, 예,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임플란트용 기계를 만드는 기업인가요? 장비 만드는 업종인가요? 네. 기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뭐 디오는 뭐 대선 테마주로도 지금 최근 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것은 이제 그 시장님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테마를 좀 엮이는 종목들은 많기는 하지만 또 엮인다고 하더라도 다 종목들이 다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좋고 나쁜 기업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근본이 실태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아까 이제 영업적인 이익 부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디오는 이번 그 2월 달에 전년 대비 전년 영업이익 대비 약 한 215% 정도 그 상승을 했다고 일단은 공시를 했었죠. 자,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단은 PF 위주의 그 사업부들이 그 부실을 맞으면서 차입금을 비롯한 또 금융비용 증가로 재무 리스크를 가져왔던 종목이 바로 디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덴트 스프레이에 대한 이런 경영권을 이제 최근 작년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차입금도 상환을 했고 또 여기에 또 재무 구조를 또 개선시키면서 정상화시켰다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결과로 일단은 영업적인 이익이 많이 개선이 됐구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 회사가 일단은 최근에 보여주었던 상승 제한적이었던 이런 부분적인 요소가 일단은 좀 해소가 되어졌다는 데 있어서는 좀 전망을 일단 좋고 또 앞으로도 지금 뭐 테마로 얼마나 엮일지는 저도 이제
그 예상은 하긴 좀 힘이 들지만 일단은 디오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 턴어라운딩이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결국에는 지금 1,300원에 4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일단 40%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소 좀 무리를 좀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은 일단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일단 제한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 국면을 맞이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일단 8,300원을 이탈을 한다면은 일단 차트가 한번 크게 무너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8,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 좀 보유에 대한 의견 잡아드리겠고 일단은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굳이 구태여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뭐 주가가 옆으로 횡보한다고 해서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1,300원 이상인 자리 그러니까 결국 1,300원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좀 더 축소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일단은 13,300원 구간대까지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시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네페스 들어와 있는데요. 네페스는 587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21,000원에 25% 사셨는데 오늘 장에서 급락이 나왔었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쭤보셨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 상승이 꾸준히 나왔었고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타는 상황에서도 3, 4월 달에 상승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종목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상황이고 또 5월 16일 날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실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쉽게도 종목을 굉장히 높게 추격을 하셔서 사신 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반등이 좀 나올 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때 위험 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될 듯해요. 사실은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타니까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도 하락을 하게 되면 계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위험관리 철저하게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 센 투자 플러스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최병곤 전문위원, 양순모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 관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금 제 왼편에 앉아 계신 우리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전문위원께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시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6일이고요. 나종우 전문위원과 함께 최적화된 우량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